갑자기 연락이 끊깁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 사람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불안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말을 잘못했나?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읽음 표시만 떠 있고 답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잠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대화 한 번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그냥 도망치듯 사라지는 걸까요? 저는 2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무너짐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잠수는 단순히 바빠서가 아닙니다. 무례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심리적 도피입니다. 오늘 그 도피의 진짜 이유를 폭로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잠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메시지를 열어봅니다. 답이 없습니다. 또 열어봅니다. 여전히 없습니다. 그 기다림이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당신을 병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 기다림에 매달리며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잠수를 타는 사람은 당신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배려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회피형 애착이라 부릅니다. 감정적 갈등이 생기면 그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풀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선택합니다. 도망을. 연락을 끊으면 일단 그 순간은 편합니다. 상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해명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도망친 사람은 결국 자기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다음 관계에서도 똑같이 무너집니다. 제 상담실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3년간 연애했던 남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화가 조금 무거워졌을 뿐입니다. 그 여성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한테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가 너무 무거웠나요? 제가 집착했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언어화하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대화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는 더 무서웠던 겁니다. 친밀감 회피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상처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도망쳤습니다. 상처받기 전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연락이 올까? 혹시 미안하다고 할까? 계속 확인합니다. 그 기다림이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당신이 미안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이해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잠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힘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바빴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잠수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힘든 사람은 최소한의 말은 합니다. 지금은 힘들어서 연락 못할 것 같아. 조금만 시간을 줘. 이 정도는 합니다. 하지만 잠수를 타는 사람은 그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배려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조차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의 마음을 헤아립니까? 이건 감정적 미성숙입니다. 5분 20초 구간에서 꼭 다시 보세요. 거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적 착취라고도 부릅니다. 잠수를 타는 사람은 자기 마음은 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은 불안, 죄책감, 자책, 분노를 혼자 감당합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일방적인 감정 방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남겨진 사람이 스스로를 탓한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너무 집착했지? 내가 무거웠지? 아닙니다. 당신은 계속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한 남성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작은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남성은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 얘기하자고.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담 중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인가 봐요. 친구도 저를 떠났는데 저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아닙니다. 문제는 그 친구에게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대화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남성은 결국 자기 자신을 회복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미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걸.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친구를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그가 돌아온다 해도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심리적 분화입니다. 타인의 선택과 나의 가치를 분리하는 겁니다. 1분 40초 구간을 다시 들어보세요. 거기서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잠수 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미숙할 뿐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이 계속 이해해줘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치료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단 한 문장만 연습하세요.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이 문장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하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당신의 내면이 바뀝니다. 기다림에서 벗어나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겁니다. 당신은 계속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7분 50초. 바로 지금 이 구간을 꼭 다시 들어보세요. 이 문장들이 당신을 바꿉니다. 잠수를 타는 사람은 결국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다음 관계에서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걸. 당신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걸. 여기서 멈추면 똑같은 상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하면 모든 게 바뀝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 주제는 이겁니다. 왜 착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상처받는가? 그 답을 함께 찾아갑니다. 이 부분 다시 들어보세요. 진짜 변화는 여기서 시작됩니다.